안녕하십니까. 현대투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벌써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넘게 이런 정도면 거의 폭락이나 다름이 없죠.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로 빠지는 듯한 그런 인상마저도 있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더욱더 그럴 것이 간밤에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데다가 현재 각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매우 심각한 정도다, 심각하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우한 폐렴 환자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가고요. 지금 사망자도 100명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수습은 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그것도 빠른 속도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 또 한국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시장을 완전히 강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종합지수가 현재 2100 정도가 아니라 2000포인트마저도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각도로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는 관점과 증시에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의 크기, 조정의 폭이나 조정의 기간 정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즉 윤곽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일각에서는 테마주들이 횡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잠깐 볼까요? 현재 뭐 KM제약, 신일제약, 50,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마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는 한지 등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의 진정한 가치를 10년 후에 삼성전자의 달라질 위상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지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장세 하에서도 저희 주요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세요.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네요. 예, 대단합니다. 이 기가총액 3위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올라간다는 것 하고요. 코스닥의 SAP 반도체도 만만치 않죠.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거의 잘 빠지지 않고 있는 아주 탄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탄탄한 거죠. 현재 일봉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양봉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종목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 조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우선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과 환율 기타 등등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현재 현물 쪽과 현재 지금 이쪽입니다. 현물과 현재 선물 쪽, 코스피 선물 쪽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만큼 현재 미국 증시도 기술적으로 부담이 된 터에다가 우리나라 경제 및 현재 증시는 현재 우한 폐렴 사태에서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그렇긴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코스닥 순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코스닥도 대규모로 순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됩니다.
만약에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대규모로 매도를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외국인들의 시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기술적 부담이 있는 터이니 어느 정도 그를 빌미 삼아서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스탠스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관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거래소 시장의 수급, 코스닥 시장의 수급, 코스닥은 약간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네요. 그런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물 쪽은 순매수를 하고 있죠. 물론 기계적인 순매수라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환매수 성격의 순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물론 기술적인 조정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순매수하는 것 등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분위기, 즉 조정 분위기가 다소 이어질 수는 있다 하는 것. 우리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100포인트 그 근처일 것으로 현재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재 개인들의 수급의 태도를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요. 그 점은 환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죠. 좀 환율은 전일 대비 약 7원 내지 8원 정도 올라간 그런 모습. 현재 오른쪽에 있는 두 그림 중에서 밑에 있는 그림이 원달러 환율 그래프입니다. 아침에 높게 시작했던 오히려 환율은 약간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의 상태 1180원이 안 되는 1179원, 1176원 그런 정도의 현재 환율 상태는 작년 8, 9월 달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의 현재 무역 분쟁 문제로 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그 당시에 보였던 1220원 정도의 환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죠. 그때보다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리고 장중의 모습도 오히려 높았다가 약간 낮아지는 안정된 그런 모습 등으로 봤을 때는 환율 시장에서 보는 우한 사태의 문제는 아주 큰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남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환율 시장이 대응을 하고 있다,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다우존스가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다우지수는 28,000 정도 수준까지는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기간은 짧으면 일주일, 보편적으로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봤던 건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받았지만 뭐 특별히 크게 문제될 만할 정도로 크게 하락한 그런 정도는 아니다는 것이고, 또 현재 거래가 많이 붙은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한 달이 건넌 미국이지만 현재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전 세계 시장을 크게 위협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태의 진전을 조금 더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사태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종합지수를 봤을 때 그 전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 즉 21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1차 지지선은 2150이고요. 2차 지지선은 2100, 210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1, 2차 지지선 구축되면서 충분히 방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진단이 됩니다. 일단 우한 사태와 관련돼서,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돼서 시장을 보는 그 시각은 이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적인 상황은 그리고 추후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추가적인 그런 점검을 계속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우한 폐렴과 관련 테마주와 관련돼서 좀 언급을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그들 종목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일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한 그런 테마이죠. 어쨌든 이런 테마의 시세는 특이적인 시세입니다. 순간적인 어떤 재료.
펀더멘털과 전혀 관계가 없이 단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나 뭐 그런 거, 또는 잘못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을 한 그런 시세라는 것이죠. 매우 불건전한 투기 시세이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순간적인 쏠림에 의해서 만들어낸 시세라서 연속성이 전혀 없는 그런 시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투기적인 시세를 통해서 수익을 낼 경우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워낙 현재 단기에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 급등하는 짜릿한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다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듯이 이런 투기적인 시세의 맛을 들인 그런 투자자들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못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크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식 페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다만 자기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고스톱도 치고 놀이 삼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주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런 시세를 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도모를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것으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 참 위대한 종목이죠.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삼성전자의 가치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 위대한 도전이죠. 10년 앞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이제 제가 표를 달았습니다.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전 분야입니다. 주요 전 분야에 1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한 2년 벌써 됐죠. 2030년까지 무려 133조로 투자한다고 했던 건데요. 사실은 더 할 겁니다. 133조가 아니라 아마도 200조 이상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부분에 매년 20조 원 내지 30조 원씩 투자를 했던 삼성전자니까 사실 10년간 133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비메모리에 사활을 걸 정도로 명운을 걸 정도로 전력 특권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133조가 아니라 2배 이상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133조라도 대단한 투자 규모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주요 각 부분 말씀드렸었죠. 현재 지금 이미지 센서부터 시작해서 차량용 반도체, 또 AP 부분, 또 궁극적으로 NPU, AI를 지배할 수 있는 NPU 쪽으로까지 각 부분 1등으로 등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전 부분을 석권하고 그리고 초격차를 벌린다는 초격차 전략까지 자신 있게 내세우고 있는 그런 플랜을 공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데는 몰라도 삼성전자는 그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높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그것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현재 그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비주력 사업 부분은 거의 다 매각을 했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 신성장 동력을 한 개씩 두 개씩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기로부터 PLP라고 하는 신규 사업을 인수했다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오픈 이노베이션, 개혁을 하게 하는데 자체적인 자기만의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 수요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이노베이션,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부터 현재 작년까지, 금년 1월까지 해외 기업 주요 솔루션 업체들입니다. 25개 업체를 인수를 했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아마 잘하면 빠르면 금년 중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입니다. NXP를 인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인수가는 50조 원 내지 6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NXP를 인수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단숨에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업체가 되는 거고요. 또 어차피 다른 반도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 지분 투자도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죠. 최근에 솔브레인, 동진세미겐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또 해외 기업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재 뭡니까 그 그래픽 카드 업체, 그래픽 카드나 또는 현재 기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현재 칩을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AMD 같은 그런 업체들, AMD도 있고요. 또 현재 뭡니까 차량용 반도체 외에 지금 ASML 지분 1.5% 갖고 있죠. 세계적인 노광기 만드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공정 중에 하나가 노광 공정인데요. 노광 공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극초단파 노광기입니다. 그 노광기를 만드는 세계 유일한 업체가 바로 ASML 네덜란드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지분 1.5%를 갖고 있죠. BYD에 지분 투자를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 기업과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끈끈하게 매우 또 의미 있게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그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랬을 때 10년 후에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 미국의 마가라고 하는 미국 시장을 이끄는 주역들 못지않게 현재 삼성전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선도업체로 등극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루션, SNS 쪽 사용자의 행동을 지배하는 쪽, 현재 마가가 그런 쪽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또 구글, 또 아마존 같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그쪽을 지배하지만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D램뿐만 아니라 낸드도 있죠. 또 무엇입니까? 비메모리 각 부분, 주요 각 부분을 다 장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파운드리까지 장악을 해요. 거기에다가 현재 휴대폰 사업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폴드폰 등의 현재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작년 3년 전에 3년 전인가요? 인수했던 하만도 한 역할 할 것으로 전장산업 쪽이죠. 전장산업 쪽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규모는 현재 작년에 27조 8조, 재작년에 58조, 그 정도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가서 10년 후가 되면 아마도 영업이익이 100조, 그것도 최하입니다. 최하 100조 이상 될 것이다. 최대 160조까지도 가능해요. 이론상으로 말이죠. 그런 정도까지 수익성,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주당 순이익은 최하, 제가 계산상으로는 8,800원 계산을 드렸는데 아마 9,000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 그리고 적용 PER, 적정 PER은 현재는 뭐 15배, 20배 그런 정도. 그 전에는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비로소 15배 이상의 PER이 적용이 됩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단점이 카바가 되면서 실적이 기복이 아주 심하다는 것. 미래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었던 건데 비메모리 반도체를 함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소가 되거나 극복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정 PER이 올라가야죠. 그 전에 12배로 곱했다면 지금은 거의 20배 내지 25배로 곱해야 된다는 거죠. 30배로 곱해도 됩니다. 지금 적정하게 25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가령 8,800원 곱하기 25배면 22만 원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삼성전자의 최하 적정 주가는 아마도 24만 원, 전제보다도 4배 정도 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건데 최하치로 예상한 거고요. 만약에 평균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30만 원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로까지 올라가면 애플과 견조도 손색이 없는 세계 1등 기업이 된다는 것이 시가총액으로도 말이죠. 잘하면 애플 시가총액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애플 시가총액을 능가하면서 아마
시가총액이 한화로 땄을 때 2천조 원이 될 소리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너무 낙관적인 그런 전망은 금물이겠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그림을 갖고 삼성전자가 대야망이죠. 대야망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매우 빠르게 도전적으로 원대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다 하는 그 개념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관련돼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계속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종목이 되겠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테마 주가를 잠깐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가가 거의 뭐 안 빠집니다. 지난 지난주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거래까지 붙었죠. 그리고 이평선하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시가총액 3위 이를 정도로 큰 그런 대형주들은 기술적인 부담이 있을 때 그 부담을 딛고서 개별 종목처럼 치솟아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지수가 뭐 3%나 넘게 폭락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시장 전체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뭔가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실적이 너무 좋아요. 현재 뭐 작년 4분기 실적이지만 매출도 3천억, 3,100억, 벌써 한 76%나 급증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1,069억 원인데요. 재작년 동기 대비로 거의 830%. 이건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OPM, 영업이익률이에요. 34.1%나 나왔습니다.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 사업이 CMO잖아요. CMO. 위탁 대리 생산입니다. 신약, 그, 약을 만드는 설계도를 주면 그 약을 대신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바로 CMO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PM이 더군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4%나 돼요. 어마어마한 수익. 이건 정상급 CMO 업체나 한데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좋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따라서 그만큼 현재 생산력, 기술력이 커버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또 활발한 수주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실제로도 작년 4분기 때부터, 하반기 때부터 상당히 활발한 수주를 받았었고요. 금년 수주 활동은 더욱더 개진될 소지가 상당히 크죠. 더군다나 백그라운드가 삼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크게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MO가 수주가, 그리고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 공장이 가동률이 좀 떨어졌던 건데, 그 가동률이 정상화됐다는 것도 한 몫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3공장 실적은 금년부터 반영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실적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 단가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또 큰,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규모 측면에서 셀트리온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얘기했던 실적은 다 별도,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별도 실적이죠. 삼성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별도 실적입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실적은 현재 삼성바이오 로직스 모회사 실적 못지않게 상당히 의미 있게 빠른 속도로 확대, 개선되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매출 규모는 이미 작년에 1조를 넘었고 흑자 전환이 됐고, 또 금년에는 그 흑자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에피스만 따져도 그 흑자가 한 2천억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돼서 유럽과 또 유럽과 미국의 아주 강력한 실적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것 등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물어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서 저는 100만 원까지 이른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도달 시간을 한 1년, 한 2년 후 3년 후를 봤단 말이죠. 그보다 빠르게 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 중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100만 원까지 잘하면 말이죠.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기대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이 현재 32조 원인데요. 32조 원이 아니라 이런 정도로 한다면 50조 원, 60조 원 수준까지 올라갈 소지가 좀 높아서 잘하면 SK 하이닉스의 시총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갈 소지까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서 더욱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또 하나의 아주 좋은 종목 S&P 반도체 이 종목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 종목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만큼 삼성전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 세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칩 설계 부분이 있고요. 칩 설계 부분.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코스닥의 AD테크 같은 종목,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칩 개발 설계 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중 AD테크나 칩셋 미디어 정도가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이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 봤을 때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패키징 공정인데 그전 노광 공정도 있어요. 노광 공정 관련돼서 노광기를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쪽은 괜찮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죠. 공정 재료 쪽으로 SNS텍, FST 그리고 새롭게 말씀드린 동진 세미캠 정도가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오늘 차트 보는 거 생략하도록 하죠. 시간이 걸리네요. 차트까지 볼까요? 잠깐 보도록 하죠. 그러면요. 자, 그래서 이건 방금 전 S&P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테스라, 요건 다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FST 같은 종목, 이런 종목도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죠. SNS텍 같은 종목도 또한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리노모도 대단합니다. 별로 안 빠지고 있죠. 테슬라 같은 종목도 역시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테스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도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그런 관점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공정이 바로 패키징 공정입니다. 패키징 공정.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접근할 때 유력한 대상이 되는 것이 패키징 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패키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또 그 패키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공정이 패키징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일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패키징의 핵심 패키징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SAP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같은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SA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키징 테스트와 관련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노공업이 있었고요. 또 패키징과 관련돼서 테스라는 좀 다르긴 하네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는 건데 그 중에 SAP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종목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증손잡벌이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내용을 보면 일단 덤핑 사업 쪽, 이건 성장 동력이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부분입니다. 작년 실적도 좋았고요. 금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특히 필리핀의 제1공장, 제2공장이 있는데 제2공장의 완공에 대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방 산업이 5G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방 산업이 워낙 좋은 상태죠. 그런 상태라는 것.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범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핑이라는 것은 기판과 칩의 정기적 연결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범핑이라고 합니다. 신성장 능력을 장착을 했다는 거고요. 그 분야는 IoT, 자동차, 5G, 기타 비메모리 반도체 등등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팹리스, 공정형 설계 개발 업체들입니다. 개발 설계 업체들을 계속해서 신규 고객사로 하나씩 둘씩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도 괜찮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씩 둘씩 미래의 고객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급 실적이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대되고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국으로 점차 수면 위가 아니라 주요 핵심사로, 주요 관계 핵심사로 떠오르는 그 순간에 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PER, PBR 수준도, PBR 약간 높습니다만 PER 수준도 20배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와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주가는 3,000원 근처였습니다. 3,000원 근처. 지난 11월 달에 제가 3,000원 근처에서는 저렴 매수기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 상태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 단기보다는 이제 금년이 되겠네요. 금년에는 아마도 한 7,000원 넘어 거의 한 8, 9,000원 만원 가까이 갈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내후년에는 더 가겠죠. 그만큼 SA 반도체가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패키징 주요 업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거듭날 수 있는 환경과 토대와 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궁극적인 SAP 반도체 1년 후뿐만 아니라 3년 후, 5년 후에 주가는 이제 10,000원대 정도 수준이 아니라 20,000원대, 잘하면 30,000원대까지도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 하는 관점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뭐 이 정도 보죠.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뭐 길게 얘기해봐야 크게 뭐 마음도 와닿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동감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현대차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하고 있죠. 원래 정회원은 12월에 500만원, VIP 회원은 1,000만원씩 받기도 하는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3개월에 100만원에 모시고 있는데요. 이걸 가입하시면 저하고 직접 통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비스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에 이 번호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고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번호 010-2420-0553으로 성명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